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래도 종종 우리 집 룰은 때리지 않기? 이런 거라고 말은 하는데 그 룰에 대한 가치가 많이 떨어진 느낌? 네. 약간 왜냐면 동의를 안 한 거지. 그쵸. 다들 동의. 아빠도 동의 안 아빠가 하고, 동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엄마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 얘기했을 뿐이지 그건 룰이 된 게 아니죠. 그런 거 지금 정립이 아니냐. 지금 국회의원이 지금 셋이 있는데, 예? 이제 이 국회의원 셋이 이제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법이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 명이 발의만 한 거지, 엄마가. 그래 놓고 그걸 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헌법으로 제정이 안 됐는데. 맞아. 예. 예. 그러면은 결국은 그러면은 모두가 발의를 하도록 하고, 그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모두가 같이 적극적으로 상의하는 문화가 잡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남편분한테도 당신이 원하는 게 있으면 일단은 나한테 원하는 게 있으면 그 발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분명히 누구나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대화는 백해무익이다. 뭐 대화는 담배와도 같다. 대화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만 대화의 방법이 또는 어떤 대화의 꼴이 뭔가 대화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리고 하필 상대방과의 대화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발의를 해달라고 해서, 뭐 그게 나한텐 충분하지 않더라도 없는 것보단 그게 나니까 그거를 이게 그 대화를 그 방식으로 따라서 해보는 거죠. 그거 자체가 상대방한테는 정서적 지지가 되고 자신의 이야기에 존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깊어지는 거죠. 점점 대화가. 심지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쪽이고 반대쪽이 대화를 안 해주는 쪽이라면, 저희가 그랬거든요. 저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쪽이고 이쪽이 대화를 못하는 쪽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대화의 기준을,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당신이 적극적으로 그 얘기를 해달라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저도 조금 그런 저의 성향이 좀 과한 게 있었지만 엘리는 엘리대로 과한 게 있었거든요. 과하게 철벽이었죠. 원래부터가. 저 만나기 전에도. 나중에 가서 저희가 바뀐 부분이 한 방에 뭐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게 아니라 엘리가 자기 표현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기다릴 시간을 주세요.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기다려주세요라고 표현했을 때 제가 거기서 딱 물러섰어요. 네, 그 표현을 기다렸어요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전 그 표현도 안 했어. 얼마나 환장을 했겠냐고요. 기다려주세요. 여기까지 해주세요. 이런 표현을 하면 제가 지킬게요라고 했다고요. 그런 얘기조차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제로니까 제로. 표현이 제로니까 힘들었지. 뭔지 알 것 같아. 네. 거기도 제로예요? 거의 네. 요새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제가 불사를 열심히 하면서 좀 적용을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훈육 문제 때문에 제가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근데 결국 그 훈육 문제나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많은 가정에서 룰이. 그쵸. 네. 남편 룰이, 쪽에 많이들 남편 쪽에 탓을 많이 해요. 맞아요. 아무래도 좀 이 엄마들이 조금 그냥 둥글둥글 넘어가려고 하고, 좀 아빠들이 좀 이 템퍼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대체적인 가정이. 이것도 역시 모두가 그렇다 볼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한국의 가정들을 보면 남자들이 욱하는 게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아이들에 대해서는. 네. 엄마는 좀 더 보호 본능이 있어서 그게 좀 더 누그러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엄마들은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냥 막 하고. 그러니까 좀 더 룰을 잡기 위한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 가정의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 근데 지금까지 어쨌든 대화 방식이나
지금까지 룰을 만드는 것이 어긋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한 방에 바로잡기는 분명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더더욱이 지금 같은 경우는 심지가 남편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고 남편이 그 만드는 룰, 자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뭐 때리는 것에 대해서는 요거 하나만큼은 연착륙이 안 된다, 이거는 빼자. 나머지는 내가 정말 요거 하나만 들어줘. 나머지는 내가 진짜 난 당신을 이해하기 위해 내 모든 걸 나는 다 지금 하려고 난 자세가 되어 있어. 난 당신을 향해 달려갈 거야. 막 이런 얘기도 이게 막 고백을 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얘기해요. 자기야 나 되게 그런데 닭살인데 근데 내 마음은 그렇잖아. 심지어 마음은 그렇게 맞잖아요. 그게 이런 상담을 받겠다 하는 것 자체도 그럼요. 심지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나는 남편 입장에서 다 좋을 것 같은데? 네. 나한테 잘하고 싶어가지고 어디 가서 상담을 받아. 너 너무 좋잖아. 얼마나 좋아. 얼마나 사랑스러워. 응? 그러니까 근데 딱 하나 그것만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니까 이 나라 살면서 우리 정말 그래야 되면 우리 한국 갑시다. 그 법이 맞다고 하는 나라로 갑시다. 일단 내가 당신의 범죄를 눈 감아줄 수가 없어 막 이러면서 그거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난 진짜 당신의 기준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네. 하지만 당신 스스로도 알겠지만 당신이 갖고 있는 기준들이 어떤 거는 건강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 일단 당신의 이야기에서 시작을 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찾아나가 봤으면 좋겠다. 나는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소소의 내용이 그렇다면 어떨까 하는 거죠. 괜찮을 것 같아요. 감동일 것 같은데? 누구나? 그게 감동이지 않으면 소시오패스지. 그치? 소시오패스까지 나왔다. 그렇겠죠. 그게 감동이지 않으면 소시오패스거나 사랑하지 않는 거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그런 얘기를 맞아요. 하는데 또 이런 얘기를 심지가 하다 보면 정말 눈물 날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한다 했을 때 배우자 입장에서 마음이 뭉클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근데 사랑이 끝났으면 뭉클하지 않겠지. 또는 소시오패스면 사이코패스면 뭔 소린지 모르겠지. 저게. 근데 그거는 아닐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남편분은 아주 감정적인 분이고 네. 장기 졌다고 그렇게 열심히 맞아. 네, 아주 감정적이고 또 심지하고 이렇게 그런 대화 안 되는 것도 그러니까 되게 센서티브하고 민감하고 또 음악 하시던 분이잖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민감하고 상처도 잘 받고 그러니까 제가 심지가 너무 좋은 거야. 락 음악 좋아하고 네. 되게 남성적인 거를 되게 강조를 막 이렇게 막 아놀드 슈왈제네거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남성적인 사람이라고 그런 편견이 되게 강했나 봐요. 이 사람도 그래요. 근데 저 막 헬스하고 좋아하고 저 근데 좋아해요. 소녀가 들어있어요. 무술도 소녀예요. 좋아하고. 근데 그렇다면 심지는 안 그런가요? 심지는 정말 어느 한쪽으로만 가 있어요? 100% 아니 뭐 소녀적이에요? 아니면 100% 아니죠. 완전히 강성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대요. 맞아요. 누구에게나 양쪽의 마음이 다 있고 어느 쪽이 좀 더 치우쳐져 있느냐 정도인 거지 반대쪽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멀티페르소나예요. 많은 감정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성인 성격이 있다 해도 그 성격에만 맞춰서 모든 것을 대화하고 모든 것을 행동해버리면
누구나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면이 존중받기를 원하지. 그냥 그러면 너는 이쪽이 강하니까 너는 그럼 앞으로 이런 성격으로 해. 그러고 그치, 살고 그게-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음. 거죠. 그러면은 서로 안 맞는 거죠. 제가 느끼기로는 남편도 본인의 그런 남성적인 모습만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얼마나 그 섬세한데. 어, 그러니까 남편보다 아직 나를 모르는 거지. 그치. 스스로. 예. 좀 그런 것 그쵸.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정말 그게 완전히 극단적으로 다양한 게 다 있어요. 저는 되게 제가 이렇게 남성적으로 막 그러고 싶은 것도 있는데 제가 막 이렇게 그냥 막 기대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맞아요.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소녀스러운 상황마다 것도 있고.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그런 감정 하나하나를 서로 간에 같이 얘기하면서 그거를 다 끄집어내서 걔네들을 하나씩 다 한 명 한 명씩 다 터치해 주는 네, 게 만나야 돼. 더 그런 애들 다 좋더라고요. 만나줘야 네. 돼. 그러니까 어쩔 때는 저의 이루고 싶은 게 이 사람의 좀 이렇게 장악하고 싶은 그 마음과 만나서 같이 놀고 또 반대로 이 사람의 기대고 싶은 게 저의 장악하고 싶은 거랑 만나서 놀고 근데 걔네들이 반대로 만나면 전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상대방 속에 있는 멀티페르소나를 다 끄집어낸 다음에 짝짓기를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걔네들끼리. 그러면은 항상 그 제 입장에서도 항상 새로운 여자를 만나는 것 같아서 너무 즐겁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남자들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제일 좋은 여자는 처음 만난 여자다. 우스갯소리처럼 도는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가 갖고 있는 인사이트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여자 입장에선 과연 다를까? 물론 안정감을 추구한다든지 그런 건 있겠으나 결국 기댈 곳이 없는 상황에서 안정감은 어차피 없다라고 했을 땐 뭐 그냥 즐긴다 했을 땐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는 게 낫지 한 사람만 만나는 게 낫겠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것은 안정감인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안정감이 없다면 누구나 그냥 즐기는 거라면 새로운 것을 원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 아닐까? 근데 이거죠. 가장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과 새로운 것까지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 최고겠죠. 근데 막 그렇다고 해서 막 무슨 막 진짜 대부분 보면은 막 이상한 속옷만 사고 막 이런 식의 너무 그러니까 1차원적인 정말 그렇죠. 시도만 한단 말이죠. 아니 그 맞아요. 시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니 그 시도도 해야 너무 돼. 1차원적인 시도만 하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지.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지. 마침 내가 지금 시점에 원하는 게 그게 아닌데 그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튀어나온 나의 페르소나가 누구냐는 거지. 어쩔 때는 그것도 좋아. 근데 어쩔 땐 그게 싫어. 근데 타이밍이 안 맞아버리면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좋다며 이번엔 뭐야 막 서로 그러면서 싸워요 많이들. 아주 흔한 얘기예요 되게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사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지워야 되고요. 예. 이 사람 속에는 누구에게나 굉장히 진짜 깡패 같은 극단적인 모습부터 아주 연약한 진짜 깐난아기 같은 모습까지의 그 상황들이 다 골고루 있다라고 보고 모든 사람을 그런 중에 내가 지난날에 봤던 발견했던 부분들도 하나씩 꼬집어 보고 그 모습은 좀 이쪽 모습인 것 같아. 이거는 이런 것 같아라고 상대방 안에 우리 영화 중에 23 아이덴티티라고 있잖아요. 네? 몰라요? 그럼 패스하고 그러면 아무튼 다중인격이다. 우리 모두가 다중인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게 어떤 상황에 걔가 나오는지 패턴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감정일 때 그게 나오는지
내가 지금까지 발견한 패턴도 정리를 해야 되고 또 대화를 하면서 맞아요. 당신 속에는 또 어떤 상황에 어떤 걸 느끼는지 얘기를 해달라. 내가 그게 정말 무슨 정말 나는 가끔 사람을 죽이고 싶어 이럴 정도로 물론 그것도 알아야 되지. 근데 있다면 알아야 되지. 왜 그런 감정이 그런 게 드는지. 있으면 왜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거는 치료를 또 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자다가 깨서 막 울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 아무래도 사람을 여럿을 죽인 상태에서 어딘가 묻어놓고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가지고 왜냐면 자꾸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 꿈을. 내가 뭔가 묻고 있는 꿈을 꾸기도 하고 막 그런 꿈을 자꾸 꾸는 거예요. 그냥 경찰서에 가서 나 자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 사람이 당신 참 못되기도 하고 참 그지 같고 진짜 막 그러기도 한데 그 정도 위는 아니야. 당신이 사람을 죽여서 묻고서 살 수 있는 위는 아니야. 막 그랬었죠. 뭐 나중에 근데 뭐 경찰서에 제 지문이나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예, 뭐 근데 그런 것들이 저의 불안감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있었고, 또 어린 시절에 저를 괴롭혔던 친구들에 대해서 그런 이제 분노 같은 게 올라오면서 실제로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또 내 자신을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안에서 다 막 뒤섞여가지고 꿈으로도 나오고 별의별 상황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걸 정리해 주는 것이 심리치료인 거죠. 부부간의 대화를 통해 그런 심리치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되는 네. 거니까.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누군가를 죽이는 정말 막 살인자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러면서 근데 그런 게 겉으로 드러나면 안 되죠. 내 안에 그런 감정이 있다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지만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본능 아닐까요? 상처를 입은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본능 아니겠냐고요. 실행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런 마음도 들면 안 돼.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거는 감옥 가야 돼. 이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은 누가 이해해 주냐는 거죠. 그 정도의 끌어오르는 분노는 누가 이해해 주냐는 거죠. 전 그건 부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배우자밖에. 그래서 그런 내 마음속에 있는 나쁜 맹수를 또 그런 대화를 통해 그거를 이해해주고 하면서 얘를 잠재워야죠. 강아지 크기로. 내 안에 있는 좀 변태적일 수 있는 조금은 비정상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감정들 그치. 얘기해야죠. 아이들한테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다음 문제인 거고. 맞아요. 나 그런 게 좀 있어. 뭐 근데 얘기 들었다가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데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끙끙 대는 거야 서로. 나 혼자 이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끙끙 대는 거야 다들. 근데 별거 아니고 얘기해도 알고 뭐 까놓고 보면 별거 아닌 것들이 되게 많은 거죠. 네. 예. 그리고 근데 이거는 못 받을 것 같아. 뭐 이런 게 있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도 대부분의 것은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런 게 또 부부니까 그러다 보면 그 외에 몇 가지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거야 어떻게 인간이 모든 걸 다 만족하고 살아. 충족하고 살아. 전혀 그것 때문에 불만 안 생겨요. 이게 한 60, 70% 정도가 만족이 되면 30, 40% 없어도 전혀 상관없다고요. 근데 10%도 만족을 못하고 살면 이게 환장하는 거지. 그렇죠. 대부분의 부부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눠보면은 이 부부는 서로 몰라. 내가 제일 잘 알아.
아니 이거 상담도 아니고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도 네. 이 두 분은 서로 모르시네. 네, 내가 더 그게 잘하네. 못하고요. 10년을 넘게 몇십 년을 수십 년을 살았는데 이 두 분은 서로 전혀 모르시네. 딱 보니까 이 남편 쪽은 좀 요런 게 있네. 아내 쪽은 요런 게 있네. 이게 하필 타이밍도 안 맞고 아기가 안 맞을 뿐이지 요거 조금만 맞추면 될 텐데 싶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그래서 대화를 하시더라도 심지가 좀 더 남편분의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긁어내 주시면, 요즘 또 많이 우리 이제 불사 커뮤니티 활동하시면서 나아졌다 하시니까 궁디팡팡 해주시면서 그 마음을 끄집어내기 위한 그거를 잘 하면 그건 감동이죠. 그거는 네? 진짜 저는 진짜 저는 이제 제가 줄기는 쪼기긴 했지만 저는 생각 못했던 게 저는 다 열려 있을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역시 닫혀 있는 게 있었더라고요. 근데 엘리가 되게 저를 궁디팡팡 해주면서 저를 이해해 주려고 막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감동이었어요. 정말 그게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저 자신도 발견하게 되고 많은 부분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쉽지는 않지만 그거 같아요. 이 길이 쉽지는 않은데 꼭 뭐 몇 분 응선을 넘어야지만 좋고 그전에는 괴롭기만 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내가 뭔가 누군가 한 명이라도 먼저 마음을 내 안에 솟구쳐 오르는 분노를 조절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상기하면서 상대방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느 한쪽이든 정성껏 시작이 된다면 그거는 감동이죠. 맞아요. 그러면서 상대 쪽에서 그거를 똑같이는 안 해주더라도 조금씩 반응하는 것이 생겨나다 보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돌아보면 작년보다 올해 우리의 부부관계가 한결 더 나아져 있는 거죠. 그럴 때 생기는 감동이나 기쁨들이 있죠. 네. 그러다 보면 또 속도가 붙는 거죠. 이렇게 해보니까 좋네. 대화도 늘어나고 양쪽으로 질적으로 정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